안녕하세요. 컴스 강좌 조윤주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블로그의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요, 자기 영상의 상단에 채널명을 놓고자 할 경우 그 디자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프로그램 없어도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블로그의 서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 때 이렇게 그림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서명을 넣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서명을 넣고자 할 때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는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기본적인 사용 설명이라든지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방법은요,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거를 링크를 눌러서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크롬을 실행하셔서요, 크롬에 여기 구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기가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쓸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템플릿 사이즈를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요, 파일에서 새 문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요, 만들어 볼 건데요, 블로그 서명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보니까 한 200에 50 정도의 사이즈가 적당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블로그는 최대 400에 200 정도의 사이즈 안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용하기 누르시고요. 만약에 유튜브에 상단에 자기 채널명을 넣고자 할 때는요, 제가 해봤을 땐 400에 200 정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글자를 써야 되는데요, 글자를 입력을 할 땐 여기 보면은요, 미리 캔버스는 왼쪽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죠. 어떤 걸 할 건지. 자, 우리는 텍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를 자기가 선택해 줍니다. 자, 텍스트 종류에서도요, 여기 보면 상단에 조합, 스타일,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텍스트는 기본적인 글자를 넣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에 내가 조금 더 수정을 하겠다 그럴 때는요, 자,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모양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이 종이 사이즈에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요, 이렇게 조금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자, 물론 이동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요, 자기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세하게 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이 방향키를 가지고 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했다 그럴 때는요, 이거를 수정하고자 할 땐 이게 그룹화가 되어 있으면 수정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럴 땐 여기 상단에 보이죠? 왼쪽에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은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어라는 창이 나오는데 저는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여기 설정을 눌러서요, 여기 있는 레이어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중앙에 선이 나와 있죠? 이거는 가이드선입니다. 이 가이드선에 가서 이 부분을 켜주시면 중심의 표시에 가이드선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요, 자, 이제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이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자기가 고쳐주겠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영역을 넓혀주는 겁니다. 저는 조금 너무 좁게 돼 있기 때문에 살짝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나오면 이렇게 살짝 늘려주시고요. 이동할 땐 방향키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정렬을 하고자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여기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옵션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좀 붙은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 보면은요, 요거 살짝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글자 조정이라고 있죠. 이 글자 조정을 누르면 여기 자간이 있죠. 자간은 글자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행간이라는 거는 줄과 줄 사이 간격인데 우리는 그냥 한 줄로 돼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장평은 옆으로 살짝 늘리는 겁니다. 글자를요. 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요, 영역을 조금 조정을 하고요. 자간을 약간 주겠습니다. 장평도 약간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요, 자기가 여기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요, 여기에다가 자기 로고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자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 외곽선도 수정할 수 있고 그림자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요런 게 있죠. 이거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동을 할 때는 너무 작은 게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이동 방향 모양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거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는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요, 여기 있는 끌어다가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동그란 모양 안에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땐 일반적인 도형 안에는 사진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왼쪽에 요소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 플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플레임 보이죠? 자, 여기 더보기 누르면 더 많은 플레임이 보입니다. 이 플레임 안에는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양 안에는요. 저는 동그란 모양 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약간만 조정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안에 사진을 넣고자 할 때는요, 여기 있는 사진을 눌러서 자기가 여기 사진을 검색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넣겠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업로드 들어갑니다. 업로드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이미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겠다 그럴 땐 여기 있는 내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다가 여기 그림 모양 있는 데 있죠? 놓으면은요,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필터 효과도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상단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너무 넣었는데 크다, 자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저는 맞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걸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글자를 넣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 있는 텍스트 들어가겠죠.
자, 여기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텍스트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빈 곳에서 한번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 끌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요. 자, 따닥하면 또 수정할 수 있겠죠. 저는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요. 자, 그걸 한번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빈 곳에서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기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금 조정하겠죠. 그리고 여기 색상도 조금 제가 이렇게 흐릿한 색상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카피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자기가 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자기가 이 부분만 선택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위에 거는 제가 요거 카피라이트 넣은 거니까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 끌고 자기가 이렇게 조금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선택하고 이렇게 살짝 끌고 이동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50으로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여기 있는 부분을 눌러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0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6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면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요. 맞추기 누르면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결과물을 보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우리가 개체를, 즉 그룹 해제를 했잖아요. 다시 그룹을 해주면 전체 크기라든지 이동할 때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그룹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도 되고 이 부분을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크기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크기를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다 완성이 됐으면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내가 가져와서 수정 작업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름을 줍니다. 주시고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죠. 수정을 할 때는 나중에 여기 있는 나의 템플릿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저장을 할 때는 이 배경을 투명 이미지로 저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다운로드 눌러 가지고요, 당연히 PNG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투명한 배경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NG가 돼야 되고요. 자, 조금 용량은 차지하더라도 해상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고해상도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저장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저장하는 화면이 이렇게 띄워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위치를 지정하고요, 여기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저장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기본적인 여기 크롬에서 저장이라는 어떤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저장을 눌렀는데도 표기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요, 여기 왼쪽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장하기 할 때 이렇게 묻는 대화 상자가 나오도록 기본 설정을 안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럴 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자료를 찾고자 할 때는요, 내 PC를 열어서 왼쪽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에서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명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요, 여기 이제 찾아보기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버린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저장한, 여러분 다운로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운로드에 가서 선택한다든지, 저는 바탕화면 해놨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이미지를 지정을 하고요. 자기가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서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의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유튜브는 400에 200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그랬죠. 자, 물론 자기가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나의 템플릿 있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점 3개를 누르셔서 여기 원본 편집하기 누르면 불러오기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이즈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